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죠. 보험 보상 정보는 물론 산재 보상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 더드림TV 채널 정보를 확인해 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정보를 확인하셔서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더드림TV 함께 해주실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의 이학열 그리고 박민성 그리고 이승용 노무사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뵙고 또 뵙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3주째 연속. 네. 자, 오늘 주제 먼저 확인해 볼까요? 직업성암 산재 보상은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더드림 TV가 속 시원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건강에 대한 어떤 이슈, 관심들이 예전보다 부쩍 늘어난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다른 노무사님들은 어떤 뭐 건강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즘 좀 건강이 다들 어떠신가요? 저도 건강이 조금 염려가 돼서 종합건강검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건강을 생각해서 헬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헬스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아직 그 뭐 여자친구는 네, 없으신 거죠? 야, 공개 구원을 좀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아닌 걸로. 네. 자, 우리 그 임목사 노무사님, 네, 이불을 먹고 사는 이학열 노무사님 어떠신가요? 저도 좀 내시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결혼했는데 제 아내가 카카오톡을 보냈더라고요. 기사를 봤는데 기사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악취가 심한 방구가 잦으면 이 암을 의심하라. 그래서 대장암이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내시경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잠깐 제가 뭐 들어보니까 뭐 본의 아닌 게 이승용 노무사님이 그 냄새를 맡았다는 그런 소문도 아닐 겁니다. 예. 쓰레기 괜찮아. 쓰레기네. 이게 방송에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또 의외로 결혼도 하셨다고 하니까 네. 자, 힘내시고요. 네. 자, 이승용 노무사님. 네, 저도 뭐 아직까지는 건강에 큰 문제는 없지만 제가 보기보다 아직 지금 뭐 얼굴은 지금 한 20대 중반 같이 보이지만 제가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설마요. 저도 올해는 저도 평생 처음으로 종합건강검진 한번 받아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노무사님도 얼먹사가 아니라 약간 임먹사에 가까운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이거 헛소문입니다. 혹시 결혼은 아직 안 하셨고요? 결혼 안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여자친구도 없습니다. 의외로 결혼하신 우리 이학열로 오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박민성 노무사님 네. 먼저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직업성암 하면 좀 뭐 왠지 어렵게 느껴지는데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역시 보상이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입증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업성 암을 산재로 보상하기 전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른 직업성 병보다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 그 기간 내에 이제 암이다 보니 의뢰를 주신 재해자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이제 잘못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제 절차가 바뀌기 때문에 보상이 더 오래 걸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재 보상을 청구하기 전에 충분한 의학적인 지식과 자문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이제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 이 세 가지 때문에 이제 재해자분들이나 가족분들께서 좀 힘들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직업성 암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을 접근을 좀 먼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상식적으로? 번째는 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죠. 발암 물질에 일단 노출되셔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단순 노출로만 되는 건 아니고 이미 암이 발생하려면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걸 잠복 기간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고형암, 즉 덩어리 형태로 생기는 암 경우에는 10년 정도의 발암 물질 노출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러면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발암 물질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발암 물질에 몇 년간 노출되어 있는지를 근로자분이 스스로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증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판례가 굉장히 넓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판례의 내용들을 축약을 하면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특정 암이
유사한 의미로 유의한 의미로 더 크게 많이 발생한다고 치면 그 직업군에 대해 있어서는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서 직업성 암호로 즉 산재로 인정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직업군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용접공, 그다음에 도장공, 그다음에 선박 수리업종, 그다음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장의 생산업종 등에 종사를 하게 되면 발암 물질이 무엇인지 간에 명확하게 특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의 징역이 보장이 되면 산재 승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창원지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에서 용접을 하신 분들이나 뭐 주물공장에서 주물공으로 일하신 분들의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어떤 분은 용접을 많이 오랫동안 하시면서 철판에 포함된 뭐 크롬이나 니켈 등의 발암 물질에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되어서 그 예기치 못한 폐암 진단을 받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 이후에 시간이 흘러 발병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긴 시간 동안 몸속에 다량의 발암 물질이 축적되어 가지고 나타난 폐암이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좀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 기준이나 뭐 절차나 뭐 기간 등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좀 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신청 기준은 우선 관련된 소견이 필요합니다. 보통 암 진단은 조직 검사 결과를 통해서 진단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이렇게 암 진단을 받은 진단서를 토대로 산재로 청구할 소견서를 이제 저희 전문가들이 확보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기타 다른 서류와 취합해서 이제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를 청구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네요, 그렇죠? 진단서하고 그다음에 뭐 산재 신청용 뭐 소견서나 뭐 기타 자료들을 준비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된다. 뭐 노무사님 또 뭐 추가적으로 네, 신청이 돼가지고 바로 알아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의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역학조사. 이때 중요한 것이 그 작업장에서 유해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로자들 개개인이 이런 작업환경 측정 결과표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좀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노무사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성 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여가지고요. 성면에 의한 폐암, 그리고 악성 중피종, 탄강부 용접공, 석공, 주물공, 도장공에 발생한 온발성 폐암, 그리고 벤젠에 의한 악성 림프종과 조혈기계 질환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 직종과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이력이 인정되면 바로 역학조사를 행력하고 직업성 암 산재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바로 인정이 가능한가 보네요. 그리고 또 폐암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평균적으로 폐암 같은 경우는 한 290일 정도 신청부터 산재 승인까지 이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산재 직업병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보상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산재 직업병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된다면 요양급여, 그리고 휴업급여, 장애급여, 그리고 유족급여, 장의비 이런 보상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요양급여 같은 경우에는 뭐 휠체어나 이런 CT 촬영 같은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뭐 이런 게 모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휴업급여는 이렇게 요양을 인정받으면은 기간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동안 일을 하실 수가 없으니 평균임금의 70% 범위에서 휴업급여가 지급이 되고요. 장애급여 같은 경우에는 휴업이 끝나시고 이제 치유가 되시면은 장애급여가 나오는데 이 경우는 직업성 암마다 다르게 기준이 되어 있어서 다른 기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잘못되셔서 사망하실 경우에는 이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고요. 정말 막연하고 안 될 것만 같았던 직업성 암도 산재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또 제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희망을 가지시면 분명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산재
직업성 암으로 산재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 될지 우리 박노무사님 마지막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더드림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혹시 주변 지인분들께서 직업적으로 암을 앓고 계셔서 좀 마음이 편찮으시다면 영상 아래 정보에 있는 방법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사무실인 서울, 문경, 울산, 창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얼먹사 노무사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 직접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영상 촬영하면서 좀 어떠셨는지.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네. 네, 지금도 계속 구독과 좋아요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막 올라가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막 올라가네요. 막. 네네. 그게 단가요? 다음 달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드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